갑자기 불길하게 내일 오전 10시에 꼭 나와야 한다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AP그룹 인수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지혁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가 떴고 발신인은 정보화였습니다. 결혼식이 무너진 뒤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는데 먼저 온 연락이었죠. 이지혁은 문자를 지웠지만 마음이 계속 걸렸습니다. 지운 뒤에도 문장에 그림자가 남아있었고 이 통보가 다음 일을 예고하는 경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혁은 그랜드 호텔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창가에 앉은 정보화는 차분해 보였지만 눈빛은 예민했습니다. 인사보다 먼저 본론이 나왔습니다. AP그룹 인수를 축하한다는 말에 이어 아버지 정호영이 왜 100억을 투자했는지 진짜 이유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지혁이 잠시 멈추자 정보화는 결혼식이 깨진 뒤에도 매일 이지혁 생각뿐이어서 아버지에게 꼭 투자해달라고 자신이 직접 부탁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지혁은 믿기지 않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보화는 서류 봉투를 꺼내 특정 조항을 짚었습니다. 투자자가 계약 위반이라 판단하면 즉시 전액 상환 조항이었습니다. 그동안 형식 문구 정도로 여겼던 문장이 실제 족쇄가 될 수 있음을 이지혁은 식은땀과 함께 실감했습니다. 정보화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보화는 이지혁이 필요하다고 돌아오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P 인수 계약은 무너질 거라고요.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며 정보화는 자리를 떴고 이지혁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지혁은 정호영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정호영 회장은 이지혁의 능력과 비전도 높이 샀지만 사실 딸 때문이었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결혼식이 깨진 뒤 매일 울며 이지혁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지혁이 사랑을 거래로 만들 수는 없다고 하자 정호영 회장은 사업가라면 현명한 결정을 하라며 일주일 내 답을 요구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계산은 냉정했습니다. 강가 벤치에서 잠시 숨을 고르던 이지혁에게 지은호의 전화가 왔습니다. 회의를 미루자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보화에게서 내일 우리 집으로 와서 아버지와 함께 얘기하자는 문자가 왔고 이지혁은 더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호영 회장은 반갑게 술잔을 들며 결혼식을 다시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정보화는 다정한 말투로 팔을 잡았고 현관에서 다음 주말 반지를 보러 가자고 못 박았습니다. 이지혁이 천천히 하자 라고 하자 정보화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건 저를 선택했다는 뜻으로 이해할게요. 후회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명동 보석가게를 약속했습니다. 그때 골목 맞은편에서 이 장면을 지은호가 보고 말았습니다. 이지혁이 다가가 해명하려 했지만 지은호의 눈엔 실망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보화 씨랑 다시 만나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 이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는 늘 성공이 먼저였어요. 그 옆에 있으면 계속 불안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붙잡고 싶었지만 이지혁은 끝내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이지혁은 아버지 이상철을 사무실로 불러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다 들은 이상철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보화를 사랑하냐? 이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지은호는? 대답하지 못하는 아들을 보고 이상철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남들 때문에 내 인생의 선택을 하지 마라. 돈 때문에 사랑을 잃으면 그건 돌이키기 어렵다. 회사는 다시 세울 수 있어도 사람 마음은 한번 틀어지면 돌아오기 힘들다. 그 말이 이지혁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무엇을 지키고 싶고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지 고요 속에서 답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이지혁은 정호영 회장과 정보화 앞에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사랑을 조건으로 삼는 거래는 못합니다. 투자금은 가능한 빨리 상환하겠습니다. 정보화의 표정이 굳었고 정호영 회장은 일주일 내 100억 전액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손에 쥔 건 없는데 등에 지고 있던 보이지 않는 짐이 내려간 듯 가벼웠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를 불렀습니다. 다 들은 박성재는 잠시 말이 없다가 웃었습니다.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30억은 이미 들어갔고 70억은 내가 더 보탤게. 정호영 회장한테 갚자. 대신 조건 하나. 지은호한테 제대로 고백해. 이번엔 놓치지 마. 농담 같았지만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말에 이지혁은 자신이 얼마나 오래 외롭게 성공만 좇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외로움은 남 탓이 아니라 자기 선택의 그림자였다는 것도요. 회사로 돌아오자 곧바로 하늘건설의 투자금 회수 통보가 공식 접수되었습니다. 이지혁은 임직원을 모아 상황을 숨김없이 설명했습니다. 조경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대표님을 믿습니다. 같이 방법을 찾죠. 차철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온 팀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고마움과 책임감이 동시에 더 무거워졌습니다. 잠시 뒤 지은호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가 마주 섰습니다. 이지혁은 정호영의 제안을 거절했고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AP는요? 이지혁은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못 가져가도 괜찮아. 너를 잃는 것보단.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이에요? 후회 안 하세요? 이지혁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제대로 고른 순간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체온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은 가족에게 결정을 알렸습니다. 이상철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김다정은 물었습니다. 그럼 투자금은? 이지혁이. 성재가 도와준다. 고하자 김다정은 걱정하면서도 끝내 말했습니다. 후회만 남지 않으면 됐다. 이상철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잘했다. 결과와 상관없이 내 선택을 지지한다. 한편 정보하는 방에서 울다 말고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후회하게 해줄 거야?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듣던 정호영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지혁, 철저히 조사해. 약점을 찾아. 며칠 뒤 박성재는 약속대로 돈을 마련했고 두 사람은 하늘건설로 가 100억 전액을 상환했습니다. 정호영은 냉소를 지었지만 계약은 종결되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다. 근데 AP는? 이지혁은 짧게 답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자. 우린 혼자가 아니니까. 스스로에게도 다짐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연락이 왔습니다. AP그룹 회장이 직접 이지혁에게 제안했습니다. 정호영의 철회 소식은 들었지만 사랑을 지키기 위해 100억을 포기한 결정을 보고 사람을 믿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투자하겠네. 자네가 대표로 경영하되 우리 지분을 인정하는 형태로. 이지혁은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 주 정식 계약을 약속받고 사무실로 돌아오자 직원들의 환호가 터졌습니다. 지은호의 눈웃음만으로도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잃은 것도 있었지만 끝내 잃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의 휴대폰으로 낯선 문자가 왔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곧 만나게 될 거예요. 발신인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성재의 휴대폰에도 같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통화했고 조심하자. 이번엔 우리가 먼저 움직이자. 곧 뜻을 모았습니다. 의심 가능한 발신인은 둘뿐이었습니다. 정보화 혹은 정호영. 그 시각 정보화는 노트북 화면에서 이지혁의 일정과 동선을 훑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날 거절한 데가 충분히 치르게 해줄게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짧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상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만은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AP와의 실무 협의 준비로 분주한 사무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자료가 밖으로 새어나갔다더라. 차철민은 서버 접속 기록을 추적했고 조경수는 외부 미팅 로그를 다시 살폈습니다. 이지혁은 팀을 나눠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하고 자신은 채무 지분 계약 일정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문서의 질서가 무너지면 감정이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면 판단이 늦어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 무렵 문자가 하나 더 왔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명동. 후회하기 싫으면 꼭 나와요. 첫 문자와 시간도 문구도 같았습니다. 이지혁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성재와 공유하고 변호사와 리스크 컨설턴트에게 전달했습니다. 나가도 함정, 안 나가도 함정이라는 판단이 일치했습니다. 함정 속으로 들어가 상대가 원하는 장면을 제공할 것인지 함정 밖에서 상대의 의도를 증거로 드러낼 것인지의 싸움이었습니다. 저녁, 이지혁과 지은호는 짧게 의견을 맞췄습니다. 나 토요일에 나가지 않을 거야.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먼저 진실을 확인하면 돼요. 증거로, 절차로.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단단했습니다. 예전엔 이지혁이 숫자로 말하고 지은호가 마음으로 답했다면 이제 두 사람의 언어는 한 문장 안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즈음 박성재에게도 문자가 하나 더 왔습니다. 내가 돈을 냈지? 거기부터 무너질 거야. 박성재는 짧게 한숨을 쉬고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흔들지 말자. 우리가 먼저 밝히자. 길게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오전 9시 40분, 명동 인근. 약속 장소로 이지혁과 박성재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 자문팀 보안 인력이 분산 배치됐고 준비한 기록 장비가 주변 움직임을 담았습니다. 10시 정각, 정보화의 차량이 멈추는 장면부터 누군가와 통화하는 입모양까지 모두 기록에 남았습니다. 후회하기 싫으면 나오라던 문자의 의도와 발신자와 실행자의 연결고리를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을 지키려 거래를 거부했듯 진실을 지키려 유혹을 거부한 선택이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조용해지고 머리는 맑아졌습니다. 이 싸움은 복수나 감정 과시가 아니라 관계를 왜곡하려는 힘으로부터 삶을 지키는 절차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지혁은 휴대폰에 한 줄을 적었다 지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굳이 보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선택으로 이미 답을 보냈으니까요. 그날 저녁 AP 회장에게서 최종 실무 스케줄이 확정됐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계약.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안에 지난 밤들이 압축돼 있었습니다. 창밖에 불빛이 흔들렸고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손에 남은 건 문서가 아니라 붙잡지 않았기에 지켜낸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은호의 손이라는 사실이 이제 분명했습니다. 밤이 더 깊어질 무렵 문자가 하나 더 도착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곧 만나게 될 거예요. 발신인은 여전히 익명. 하지만 이제 그 문장은 위협이 아니라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위협은 상대가 정의할 때만 위협이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힘을 잃는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지혁은 화면을 끄고 다음 주 계약 준비 문서를 닫았습니다. 오늘은 고요를, 내일은 증거를, 모레는 사랑을 선택하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음속 한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후회하기 싫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선택해. 그 목소리는 이상철의 충고이기도, 지은호의 웃음이기도, 박성재가 건넨 따뜻한 커피의 온기이기도 했습니다. 선택은 늘 두렵지만 그런 선택만이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준다는 걸 이지혁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다음 회차의 시작점은 명동이 아니라 서류와 마음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회의실이 될 겁니다. 숫자와 신뢰가 동시에 도장 찍히는 자리에서 누군가는 다시 흔들어 보려 하겠죠? 하지만 손짓이 아닌 손을 잡기로 한 사람들에게 그 손짓은 더 이상 유혹이 아니라 관성일 뿐이라는 걸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전화를 받은 상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보화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정보화의 복수와 관계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다음 회차가 기대됩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가장 빠르게 다음 예상 줄거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측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